따뜻한 위에 타서 먹어도 좋고 차로 즐겨도 좋고, 이야, 감기가 물러가네요. 고려시대 때 전래되었다고 하는 감기 예방 효과가 탁월한 생강. 하지만 맵고 쓰고 떫은 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 힘든 생강, 이제 청으로 만들고 찌꺼기는 얼려서 요리할 때 쓰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로는 1년에 한 번만 사면 됩니다. 껍질 빼고 버릴 것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농사 지으신 자연의 선물 햇생강을 청 만들러 가치쿠기 지금부터 달려갑니다. 언제까지 졸여야 할지 고민이셨던 분들도 영상 꼭 시청해보세요.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고 가자! 가장 먼저 생강을 세척해줘야 됩니다. 껍질도 까고요. 저는 밭에서 바로 가져온 햇생강을 이용했기 때문에 불리는 작업 없이 바로 진행했지만, 만약에 햇생강이 아닐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물에 불려 놓으신 후에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먼저 싱크볼에 물을 받아 놓으신 후에 으슥 손으로 저어서 겉에 묻은 흙을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소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흙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가치쿡. 흙먼지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제거됐다 싶으시면 싱크볼에 물을 다 빼시고 흐르는 물에 생강을 한 번 더 헹궈 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강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생강 껍질을 가장 쉽게 벗기는 방법은 쌀 씻는 바가지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이 바가지 내부에 동심원을 그리면서 턱이 그려져 있는 바가지를 꼭 이용해 주시고요. 그 턱에다가 비비듯이 치대시면은 생강의 겉껍질들이 잘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물로 한 번씩 헹구고 그리고 다시 벗기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내부에 색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생강이 너무 붙어있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쪼개주시면서 치대서 겉에 있는 껍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쌀바가지를 이용해서 1차로 껍질을 벗긴 생강을 잘 보시면 밑둥 같은 것들이 보이거나 상한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이거를 칼로 잘 도려내 주시고요. 그리고 티스푼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남아있는 껍질이나 사이사이의 껍질을 잘 벗겨주시면은 2차로 생강 껍질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쉽게 벗기실 수 있습니다. 생강 껍질을 깨끗이 다 벗기셨으면은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생강을 잘 씻어줘서 마무리하시면 생강 씻기와 껍질 까기는 마무리입니다. 이 과정만 잘 해주시면 뒷과정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착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착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설탕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인데요. 생강 6kg를 착즙하면 찌꺼기와 착즙액이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분명 6kg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6kg를 착즙한 결과 약 4kg 정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탕이 6kg가 아닌 4kg보다 약간 적게 하거나 4kg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섬유질 찌꺼기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뒤쪽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착즙된 생강즙은 1시간 정도 가라앉히면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걸 제외한 위에 맑은 쪽만 냄비 쪽으로 옮겨서 끓일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안 하고 있다가 끓일 시에는 이것들이 바닥에 늘러붙어서 타게 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설탕을 넣고 졸여주겠습니다. 설탕 3kg, 자일로스 설탕 2kg를 준비했지만 자일로스 설탕은 2kg 다 집어넣을 거고요. 설탕은 옆에 저울을 이용해서 2kg 정도만 계량을 해서 집어넣어서 총 4kg를 집어넣겠습니다. 이 중 2kg를 몸의 흡수율을 줄인 자일로스를 넣음으로써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생강청을 만들 예정이고요. 자일로스 설탕으로 전부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일로스 설탕으로 전부 하게 되면 약간은 설탕이 내는 단맛보다는 씁쓸한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반 섞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시고 한 소끔 끓여 주시는데요. 제가 아까 체에 거르거나 앙금을 가라앉혀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요. 저는 일부러 그렇지 않게 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가라앉아 있는 게 바닥에서 긁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들이 바닥에 계속 눌러 있으면서 나중에 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생강을 힘들게 씻고 여기까지 집을 내서 왔는데 망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니 꼭 잘 걸러서 생강즙을 넣으신 후에 끓이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탕을 저는 미리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설탕을 미리 넣고 끓이게 되면 설탕이 열을 받으면서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색깔이 점점점 갈색으로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한 소끔 끓이면서 생강즙의 수분을 어느 정도 날려놓은 상태에서 설탕과 자일로스를 두 번에 나눠 넣음으로써 제가 원하는 점도와 색상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끓여서 수분을 날리신 다음에요. 1차로 자일로스 설탕 2kg을 먼저 넣고 한 소끔 다시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잘 저어주시면서 졸이다 보면요,
색상이 점점 진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남겨져 있는 설탕을 넣기 전에 이때 꼭 점도를 어느 정도 맞춰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설탕을 넣고 점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 계속 졸여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색에서 멈출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정도 색깔이 진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도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남아있는 설탕을 몽땅 집어넣고요. 잘 저어가면서 졸여주시면은 이제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과연 어디까지 졸여야 되나? 이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저 또한 생강청을 많이 만들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요. 자,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고 멈춰야 될 타이밍은 바로 완성된 생강청을 식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식힐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에 넣어서 식힐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 하나에는 얼음물을 준비하고요. 나머지 그릇을 그 속에 넣고 생강청을 부어본 다음에 수저로 저어서 빠르게 식혀본다면은 우리가 점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청을 냉장고에 보관할 거기 때문에 차가워진 상태에서의 점도가 딱 알맞게 완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완성! 이제는 소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유리병에다가요, 뜨거운 상태로 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뒤집어서 식을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공 포장이 돼서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강즙을 끓이기 전에 우리가 걸러냈던 것들은 면보로 꽉 짜내서 소금을 1:1로 섞으신 다음에 잘 버무려 놓으셨다가 나중에 요리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찌꺼기는 지퍼백에 잘 담으셔서 칼등이나 자를 이용해서 구획을 나눠 주신 다음에 냉장고에 얼리시고, 그 다음날 꺼내셔서 하나하나 쪼개셔서 다시 넣으셔서 냉동 보관하시면은 언제든지 요리를 할 때 꺼내 쓰시거나, 아니면 목이 칼칼할 때 같은 경우에 이 찌꺼기에 얼려놨던 것들을 육수팩에 넣어서 물에 우려내서 아가베 시럽이나 설탕을 섞은 후 생강차로 드시면은 또 다른 담백한 생강차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